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비염이 생기는 기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비염이 나타나는 기전을 다시 한번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른 영양요법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면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또 몇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의 그 면역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그다음에 뭐 꽃가루, 진드기, 아니면 뭐 소화가 덜 된 단백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면역 반응인데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활성화되는 면역 세포가 다릅니다. 처음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그 마크로파지라고 그 대식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세포가 이거를 딱 먹어서 이렇게 막 잘게 나눕니다. 그러면 잘게 나누고 조각 하나를 이런 게 들어왔어 하고 보여줍니다. 요거를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요. 이 항원을 제시를 하면 그 항원에 따라서 이제 그 보조 T세포라고 해서 TH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보조 T세포가 TH1으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TH2로 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1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면역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TH2는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꽃가루를 예를 들어볼게요. 꽃가루가 한번 우리 몸속 이렇게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 꽃가루를 이렇게 꽃가루가 들어왔어 하고 항원을 제시를 하면 TH2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B세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B세포가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는 비만세포에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비만세포는 주로 코점막, 뭐 기관지점막, 위장점막, 피부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아주 통통한 세포인데 여기에 이뮤노글로불린 E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이게 제가 생각에는 그게 알러지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가만히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꽃가루에 재노출이 됐을 때는 그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이뮤노글로불린 항체가 쟤 예전에 봤던 앤데 하면서 딱 낚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딱 서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게 이제 비만세포에 딱 또 신호를 줘서 비만세포가 막 큰일 났어 하면서 막 그 속에 품고 있던 뭐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막 이런 것들을 막 분비해냅니다. 그러면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코도 막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기관지 쪽으로 오면 기관지가 수축해서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점액 분비가 많아지면서 막 가래 같은 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피부로 오면 막 피부 가려움증이나 뭐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를 뿐 그 진행되는 방향 그 이렇게 양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TH2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러지 환자가 많아지는데 TH1은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걸 처리하는 면역이라고 그랬죠. 그 예전에 비해서 좀 그 현대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청결하게 많이 생활을 하고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생활도 하고 막 애기들 같은 경우도 막 항상 노란 코를 질질 흘리고 있고 그랬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그냥 좀 지저분한 것들에 그냥 노출이 돼서 편하게 살았을 때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 면역계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서 그런 면역을 좀 훈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환경도 너무 청결해졌고 또 조그만 감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균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의해서 면역계가 TH1 면역계가 이렇게 활성화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 대신에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거에 과잉 반응하는 TH2 면역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알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염의 영양요법을 할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그런 면역을 좀 바로 잡아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 TH1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TH2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지 않게 이렇게 좀 눌러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게 바로 유산균과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겁니다. 유산균은 일종의 균이잖아요. 미생물인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그 면역계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유산균들이 그런 장 면역계를 계속 자극을 해서 TH1 면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더러 또 이제 장이 이렇게 좋아지면 장에서 생겨나는 그런 노폐물이 줄면서 그게 이제 장 속으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TH2 면역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TH1은 좀 올라가고 TH2는 좀 이렇게 적어지면서 이런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알러지에 도움이 되고요. 베타글루칸은 주로 이제 효모나 버섯 이런 거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그런 면역세포의 수용체에 딱 작용을 해서 TH1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를 보면 TH1 면역은 활성화가 되고 TH2는 좀 억제가 되고 이런 작용을 해서 두 가지가 둘 다 이렇게 TH1을 높여주고 TH2는 좀 낮춰주고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T레그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억제 T세포라고 하거든요. TH1이 너무 과잉 항진되는 것도 안 좋고 TH1이 너무 과잉 항진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TH2가 너무 또 과잉 항진되면 아까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뭐든 너무 항진이 되면 이렇게 병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좀 적당히 끝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해주는 게 T레그셀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산균이나 베타글루칸이 T레그셀의 활성도 좀 좋게 해줘서 이런 거를 너무 과잉 면역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알러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비염의 영양요법은 유산균 아니면 유산균 생성물질. 제가 유산균 생성물질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균보다 더 좀 효과가 좋은 게 유산균 생성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한테도 많이 쓰고 이런 알러지나 면역 질환에도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먼저 써줍니다. 그게 좀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주다가 좋아지면 이제 유산균으로 바꿔드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베타글루칸. 그래서 유산균 생성물질과 베타글루칸을 같이 이렇게 알러지성 비염 영양요법에도 쓰고 알러지성 비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알러지 질환에 공통적으로 쓰셔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계속 그 계절마다 생기는 비염 아니면 뭐 1년 내내 달고 사는 비염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비염 영양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염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면역요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양요법의 좋은 점은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 장도 좋아지고 알러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어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특히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에도 되게 좋아서 간 수치가 높아진 분들은 간 수치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염 영양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